뭐?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정보를 만드는 유튜브 정보 채널 따라가기입니다. 추운 날씨에 보일러를 조절했는지 가스불을 껐는지 가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끔씩 무엇을 하려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이러한 증상,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60세가 넘었어도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기억력 증진을 도와주는 기억법과 그리고 기억력을 높이는 생활습관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따라가기 1. 연상법. 혹시 화장실에 갔다가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세수만 하고 양치하는 것을 잊어버린 후 나왔던 적 없으신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연상기억법입니다. 생각 자체를 화장실 가야겠다, 양치해야겠다, 세수해야겠다, 치실해야겠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치실을 써야겠다라고 이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억을 연결하는 연결 연상기억법으로 단편적인 생각으로 인해 조각나는 기억을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시장을 가시기 전에 가스불 확인해야지, 보일러도 확인했나? 아 맞다, 에코백 챙겨야지라고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불을 확인하는 김에 보일러도 확인하고 에코백을 들고 가야지 라고 이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참 쉽죠?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된답니다. 보통 우리의 뇌는 하나의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하나의 사실로 연결시켜서 기억해두면 일상생활 속 건망증을 좀 더 줄여볼 수 있어요. 2. 인상법. 인상법은 시각과 청각적인 자극을 뇌로 전달해 암기하는 기억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인상법을 사용한 두 가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그림을 이용한 기억법. 혹시 미국의 현대 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인을 아시나요? 마크 트웨인은 연설문같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암기를 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림을 그리면서 암기를 했을까요? 사람의 오감은 다들 아시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감각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시각입니다. 오감 중에 가장 강력한 자극을 뇌에 주는 시각. 그러니 당연히 그림을 그려 시각적인 자극을 뇌에 준다면 기억력에 도움을 주겠지요? 예를 들어 누구네 결혼식장을 가야 할 때도 약도를 대충 손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 사실을 되뇌어 보세요. 아마 더 잘 기억나실 거예요. 두 번째 사례, 큰 소리로 읽으며 외우기.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나요?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 청각을 이용한 기억법을 사용했습니다. 링컨은 연설문을 외워야 할 경우 큰 소리로 읽으며 암기를 했다고 해요. 입으로 소리를 내어 청각적인 자극을 주는 방법이지요.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어 귀로 들으면서 뭔가를 기억하면 굉장히 기억이 잘 되고 기억의 빈도가 높아져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나 사람, 혹은 TV에서 본 레시피나 건강 습관을 암기하고 싶으시다면 크게 소리를 내어 읽으면서 기억해보세요. 반드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기억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다음으로는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간단한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 번째 습관, 메모하는 습관. 얼마 전 한 뇌과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보니 메모를 하는 습관은 90세가 넘은 노인이라도 뇌세포를 증진시키고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생각나는 것들을,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메모 습관은 사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고민하는 것, 혹은 내가 할 일을 적다 보면 아, 내가 생각보다 더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메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놓은 기억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메모를 읽고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정리한 메모들을 시간을 정해서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읽고 쓰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러면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메모를 하는 습관은 항상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한번 기록형 인간이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습관, 자문하기.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준비할 때 자기 자신에게 한 번씩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지? 라고 물어보시고 정리해서 스스로 답해보세요. 많은 의학자들은 기억의 질의 차이는 반복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살 물품들을 적어서 가고 있더라도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사려고 했지? 그래, 두부랑 파, 그리고 돼지고기를 사려고 했어. 라고 묻고 대답해보세요. 생각보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 습관. 충분한 수면. 가장 몸에 좋은 보약은 바로 잠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억에 가장 좋은 보약은 잠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기 기억은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장기 기억은 저장을 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총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까요? 가장 활발하게 전환되는 시간은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 시간은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겠지요? 네 번째 습관. 자기 전에 한 번 더. 여기서 질문. 언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될까요? 정답입니다.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전에 한 번 더 본 것들이 더 잘 기억나겠지요? 기억하기 어렵거나 늘 생각 안 나서 고생하는 것들. 예를 들어 기계 사용법 같은 것들은 자기 전에 한 번 더 들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 습관. 이미지 연상. 이미지 연상법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를 들어 사람의 이름을 암기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연상되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명이라면 명이나무를 떠올려 보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름이 보석이라면 금은보화를 떠올려 보는 거고요. 귀찮아도 계속해서 떠올린다면 기억력뿐만이 아니라 사고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정보를 만드는 유튜브 정보 채널 따라가기. 오늘은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과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간단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귀찮고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따라가기와 함께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어머니들을 응원해요. 따라가기.